선거 공작, 부정 선거가 감행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정 선거에 온상이 되고 있는 제도적 허점들을 개선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부정 선거의 수단으로 지목된 우리 한국식 전자개표기를 수개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소는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입니다.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벌떼처럼 일어나던 좌파들도 자신들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인지 최소한의 변명도 공격도 없습니다. 사사건건 공격하고 법적 대응을 일삼던 대깨문들이 왜 침묵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퇴보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부정선거 국민연대는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4.15 부정선거 투쟁에 앞장서왔던 모든 영역의 단체들과 연대하고 또 전국 각지의 현장 시민단체들과도 힘을 합쳐서 과거의 부정선거 규명과 함께 앞으로 감행될 부정선거 획책도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심포지엄, 전국 순회 보고대회도 개최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아우르는 부정선거 저지 운동 조직도 만들겠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만들고 국민저항 운동을 벌여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홍보단, 부정선거 디지털 백서 등도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리고 향후 부정선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강단에서, 또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든지 국민 계신 곳이라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저 황교안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확실히 이루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먼저 드셨으니까 저 뒤에. 예. 마스크 내리겠습니다. 목소리 독특하십니다. 저는 광복회 애국지사 김봉준 의정부 의장 손자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김원웅이 목도리를 잡고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권에 와서 이렇게 본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행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저들은 30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깨부시려면 이제는 행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무슨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재명이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하면 뭐해? 10년 지나고 대통령 된다면 누가 건들 거야? 네,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선생님.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한다. 선생님 질문 그래서- 시간이니까요. 좀 짧게 하시고 질문을. 예, 미안합니다. 네.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부정투표 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첫째는 중요한 게 감시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저히 하게 해야지 그냥 모집해가지고 하면 법으로 모르기 때문에 감시원 우리나라 사람도 완장 찬 사람한테 약해요. 완장 찬 사람이 당신 뭐야?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그럼 밀려나요. 법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난 여기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감시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 10여 명 모여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 과제 중에 하나도 부정선거 감시단이었어요. 감시단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선관위원들 감시단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이런 훈련도 좀 덜 됐고 또 그런 결기도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미리 감시단을 모집하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현장에서 꼭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시단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흔들어 주십시오. 여기 이승우 기자님.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노태우 대통령 군소방문 외에 기업 현장 방문 등 꾸준한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도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 노출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연관된 활동이신 건지에 대한 질문 하나는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 최근에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 더 건강하게 계시길 바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활동 외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도 활동을 이어나가실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앞으로 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정책 발표를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책 콘서트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도 조세, 그러니까 소위 세금 폭탄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주제로 제가 정책 발표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시민들, 청년들도 좋지만 여러분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들을 하나하나 다져가고 또 발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출마 이후에도 여러 정책을 냈어요. 숫자로만 따져도 아마 7개, 8개 큰 덩어리를 냈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얘기를 못하니까 얘기를 할 기회가 적으니까 좀 널리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 황교안 TV 여기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보면 거기 이제 여러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그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손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만나는 게 막혀 있으니까 여러 차례 제가 면회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워서 제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편지로
보내드리는 것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석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론 인터뷰 때마다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또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신속하게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엔 이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면은 아니라도 석방 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석방을 하라고 그랬고, 확정된 다음에는 제가 사면하라는 이런 얘기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얘기할 것이고, 이 부분 뭐 과거에 한번 제가 대통령하고 5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대통령에게 특히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달이 법률적인 장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본인도 법조인인데 그냥 뭐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당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면 결국 조만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밝은 빛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어요. 질문 좀 받았어요. 네. 여기. 네, 조시현이. 바시라TV 유튜브 채널 운영자 대표 조시아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예방활동 중요하지만 4.15 총선의 규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재검표 현장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의 변호사님들과도 또 소통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장기 투표지, 배춘예 투표지 등등의 많은 투표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뭐 변명이라든지 이런 뭐 감정을 이루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바로 이제 그 인천 연수구을에 감정일이 있는데 아무런 어떤 그 공식적인 답변이 없이 감정을 밀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증거들도 많이 나왔지만 증인, 그러니까 배춘예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투표 관리관이라든지 그런 담당자들, 책임자들의 증인을 신청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일부 좀 알고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나서서 증언을 한다면 더더욱이 더 확실한 재판에 큰 전환 요소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고 계시는 것 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인천 연수구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재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그 재판부가, 대법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재검표에서 이제 물건을 봤는데, 증거물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놓고 이 증거물들이 과연 제대로 들어간 거냐, 누가 집어넣은 거냐, 부정투표용지냐, 부정투표용지라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누가 인수한 거냐, 이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관계되는 사람들을 우선 증인으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것이냐, 뭐 이런 것은 또 추후에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재판 절차라고 할 겁니다. 재검표에서 그 증거물들을 보고서는 그냥 심리가 미진하다, 뭐 이런 이유를 하는지 몰라도 그냥 뭐 이유 없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하러 재판합니까? 뭐하러 대법관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그 변호인들과 함께 모든 문제되는 모든 관계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법원이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맞습니다. 하는 신용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총선 끝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 사무를 지금 1년 반 넘게 지금 미루고 있단 말이죠. 불법인데 왜 그러면 미루고 있을까요? 왜 미루고 있을까요? 정선거니까 불문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하면 할수록 입장이 불편해지니까 지금 실제로 그런 불편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재검표 그 알량한 재검표 120 몇 곳 중에서 이제 1년 반 뭐 넘었는데 이제 5군데를 했어요. 이건 재검표라고 하는 거는 뭐 정상적인 심리도 아닙니다. 그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마저도 그냥 엉터리로 넘기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역사의 심판을 정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증인들 다 신청을 하고 촉구하도록 채택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드신 대로. 지난 국토 대종단 횡단 마치고 또 찾아뵙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뵙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모든 그 지금 소위 말하면 공약사항 같은 내용이신데 저희가 지금 지난 그 한 300여 정도 되는 시민단체가 지금 작게 크게 해서 한 1200개, 1300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공약에 모든 이 조직 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은 그 흩어져 있는 1200개, 1300개의 단체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모아서 특별 감시단을 만들고 이러한 그 전체적인 이 4.15 부정선거와 같은 차후에는 이러한 그 부정선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지난한 일입니다. 많이 있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인데 합치는 것은 참 지난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제가 생각하는 힘 모으는 방법은 각자 있는 단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몇 차례 저에게 통합을 하자고 모아가자고 합쳐서 가게 하자고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합쳐지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이는 이런 조직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합쳐질 수 있는 것들은 잘 합치고 제가 거기 역할도 하고 만약 합쳐지기 어려우면 방사형 있지 않습니까? 방사형. 그러니까 중심을 딱 놓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형처럼 모여서 같이 중심을 세워나가는 이런 방법들도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2019년, 20년 이렇게 이제 대통합을 이루어냈는데 그게 결국 우리의 힘이 안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뭉치는 것이 의미가 없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마음이 뭉치고 그래서 나가서 행동이 뭉치는 거죠. 근데 마음 뭉치는 거는 그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거, 다시 세우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행동을 모으는 문제는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단체 자체도 자꾸 쪼개지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좌파는 쪼개져서 막 분열해서 망하고 우파는 부패해서 망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거꾸로. 민주당 이 친구들은 지금 부패 얼마나 심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는 자꾸 이제 분열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은 방사형 연합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또 국민 어려운 일에 앞장서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방향이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그 20대 국회 21대인가?
지금 국회가 4.15 총선 부정 선거로 당선됐다는 그런 우리 이제 물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들어가가지고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악법 국민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이런 법을 국가를 해체하는 이런 법안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정이라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 발의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무슨 예를 들어서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저들은 이제 그런 쪽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이 없는가. 국회는 국회대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조례라는 걸 수없이 지금 남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국민들 나중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이 도대체 몇 개나 되나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다. 이건 정답인데 답은 아니네요. 5천 몇백 개가 돼요. 5만 몇천 개가 돼요. 엄청 아니 5천 몇백 개. 엄청 많죠. 정말. 근데 이 5천 몇백 개의 법률에는 다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그러니까 뭐 규제가 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3법, 8금법 8가지는 못한다. 이런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와 옛날에 지금 사실은 법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악법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막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법률의 한도 안에서는 거의 막혀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 저항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동의합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우리 그 부정선거랑 지금 그 싸우는 게 큰 이슈인데요. 지금 그 대한민국 국회에 그 국민 동의 청원이 지금 그 D-14일이 된 그 수개표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고 수개표하고 사전 투표하지 말자는 그런 그 국민 동의 청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황교안 후보님의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국힘당 당내 부정 경선 또 4.15 부정 선거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다가올 3구 대선이 정말 그 처음부터 잘 되기 위해서 수개표와 그 사전 선거 방지하는 그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 이것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의향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조직을 좀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선거 정의 국민연대 이것은 이제 그 회비도 낼 수 있고 또 자원봉 같이 이제 그 회비 안 내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만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만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또 캠프에서도 그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이 출범식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비 안 받고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오신 김에 이걸 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쓰시고 가면 아무 부담 없고 뜻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실무자가 담당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할까요? 아니 저희 그래서 오신 김에 그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국토본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진연도 있고 이런 여러 단체들이 사실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하고